지금부터 소개할 세 편의 작품들은 성적인 노골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관능미가 넘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소 싱거울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영화들을 추천하는 것인지 스포일러 없이 간략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만큼 누군가를 그린다는 것에 대한 갈망을 그토록 섬세하게 포착한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화가 마리아는 라콤테스로부터 딸의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한 그림을 몰래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오로지 결혼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꺼려하는 헬로이즈를 위해 마리아는 매일 산책하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녀가 없을 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셀린 시아마 감독은 헬로이즈의 얼굴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거의 전적으로 시선에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메라가 종종 머물듯 클로즈업하는 조용하고 관조적인 장면을 통해 두 주인공 여성이 서로를 탐구하는 것처럼 관객들 역시 이 여성들을 탐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탐구의 과정 속에서 미묘하게 포착되는 그녀들의 욕망을 읽어냄으로써 18세기의 청교도적 성관념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낭만주의적 세계의 섹슈얼리티가 장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해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섹슈얼리티는 관능해 보이지 않는 힘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어떤 관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 에치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스킨십과 밀당에 관한 한 최고의 로맨스 영화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시선을 통해 거의 만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두 주인공의 열정과 드라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격정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차가운 대리석, 즙이 많은 과일, 그림자와 빛, 땀방울 등 캐릭터를 감싸는 생생하고 본능적인 질감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렇게 감질나는 전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영화를 애들이나 볼만한 풋내나는 성장 영화로 취급하겠지만 관능이란 때로는 햇빛에 데워진 그들의 몸을 실제로 더듬고 핥지 않아도 서로의 시선을 관음적으로 숨기고 외면함으로써 더 큰 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하드코어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홍콩의 한 유부남과 그의 이웃 유부녀가 각자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관능적으로 담아냅니다.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로서의 모호한 불륜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 영화가 관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두드러집니다. 몸매를 감싸는 치파오 드레스를 입은 장만옥과 클래식한 양복을 차려입은 말끔한 얼굴의 양조이는 아마도 영화 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한 커플로 손꼽힐 것입니다. 왕가이 감독의 카메라는 두 주인공의 일상을 다각도로 파고들며 뜨거운 색채와 빛으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카메라는 출입구, 통로, 창문 사이로 숨어들어 두 주인공이 혼잡한 도시의 역설적인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구하는 모습을 거의 훔쳐보듯 감시하듯 촬영합니다.
눈빛과 손길 하나하나에 조용한 정적의 긴장감이 감도는 비밀스러운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성적인 긴장이 아니라 상대의 불륜의 형태를 의식적으로 복제하는 두 사람의 긴장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방에서 만나지만 성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두 사람의 긴장감이 뜻밖의 관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근친상 간의 유혹을 견디고 있는 남매와도 같은 모습이어서 때로는 안쓰러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남매처럼 금기시된 관계와 윤리적으로 억압된 표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기와 억압의 두드러짐으로 인해 슬픈 색조로 물든 두 주인공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고 결국 그것은 현실이 아닌 몽환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관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